학생들을 완벽하게 타겟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교육과정이랑 그 다음에 2022년 개정교육과정 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초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나한테 맞을지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거기 위인물에 있듯이 네,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늘 진행하는 내용의 목차는 우선 왜 바뀌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지금 바뀌고 있는 이 변화되고 있는 교육제도가 왜 바뀌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지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거에 맞춰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그 학교들의 성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고1, 2, 3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식의 플랜으로 대입을 좀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거 들으시다가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 사진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 여기 영학원이니까 그죠? 해석이 다 되죠, 학생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을 안 마주치는데. 네. 누가 해석해 볼래? 네. 자, 여기에 있는, 네, 민망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있는 지금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모두가 공평하게 똑같은 시험을 치겠다. 어떤 시험을 친다고 했어요? 그치, 나무를 타는 누가 가장 먼저 나무 위에 올라가는지를 테스트할 거라고 했어요. 공평한가요? 왜 공평하지 않죠? 네. 지금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물 밖을 나오는 순간 얘는 죽죠. 나무로 올라갈 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2022년 교육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가 똑같은 시험을 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자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볼게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왔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19가 와서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을 하기도 했고 교육의 트렌드가 크게 바뀌는 시대에 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부터 사회에서는 무언가가 변화해야 한다는 기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에 교육을 개정하고도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7년 만에 또 개정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인 고교 학점제의 이제 첫 번째 스타트를 끊게 되는 거죠. 자, 고교 학점제는 그냥 우리가 그냥 말이 그냥 개정 교육과정이지 교육이 바뀔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대대적인 대입 개편 입시를 바꾸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8년 대입 개편안을 보면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대신 과거와 미래가 섞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는지 볼게요.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고교 학점제의 그 정의가 나왔고 그게 필요성이 느껴졌어요. 보시면 창의력, 소통, 협동, 융합, 분석적 사고력, 자신감, 컨텐츠 이것들이 우리가 미래 인재한테 요구하는 거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하는 3가지 역량이 나왔어요.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학업 역량.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을 이제 뽑겠다. 바뀌기 시작하고 있죠. 올해만 해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4등급, 5등급이 친구들도 지금 경대 면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내 서류를 보고 내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보고 내 등급보다는 서류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전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 시간을 어떤 걸 준비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고교 학점제는 이겁니다. 그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까 우리가 동물을 봤던 것처럼 각자 동물한테 맞는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죠. 물고기는 물고기한테 맞는, 원숭이는 원숭이한테 맞는, 코끼리는 코끼리한테 맞는 테스트를 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업들을 이제 학교에서 열어줄게. 이게 고교 학점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학교에서 열어준 수업들을 잘 받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수업의 다양화, 그 다음에 내신 성적.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내신 성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두가 다 다른 선택을 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지금 포커스인 거죠. 거기에 과도기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평가 방법과 미래의 교육이 만나서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졸업 여건은 그래서 192학점을 채우는 게 이제 졸업 여건입니다. 이때까지는 학교 출석률이 80%가 이상이 되면 뭐 졸업을 시켜줬는데 이제는 학점제로 되는 거죠. 근데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아예 낙제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낙제시키지 않겠다는 기조로 성적이 어느 수준이 안 되면 보충을 시켜서 졸업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동생의 동생, 뭐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낙제라는 제도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건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내신 성적에 보시면 저기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일반 선택 과목만 등급이 나옵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내신 성적 평가에 문제가 생기니까 작년에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다 등급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해버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일반 고등학교를 포커스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목고는 우선 제외시키고 일반 고등학교를 포커스로 해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지금 현재 고1 학생들까지는 선택 과목이 일반이랑 진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제로 되어 있고요. 9등급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만 나옵니다. 그래서 A부터 뭐 C까지 이렇게 비율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적었습니다. 근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선택 과목이 3가지로 늘었습니다.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으로 늘었고요. 그러면서 융합 선택 과목의 제목을 보시면 과목 이름입니다.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 생활 탐구 또는 뭐 전자기학, 양자역학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등학교 교과 내용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진로 융합 선택은 모두 등급제로 표시되고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만 성취로 표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죠. 그 말은 내 성적표에 여러분 성적표에 대부분의 과목이 등급제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고2, 고3 같은 경우에는 고2 같은 경우에는 등급 나오는 과목이 이제 한 6과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업은 더 많이 듣지만 시험 치는 과목 수는 6, 7과목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고3 같은 경우에는 고3 1학기에는 한 3과목 정도 시험을 치죠. 등급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 외에는 좀 부담이 적어서 걔네들이 뭐합니까? 고3들은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고3 때도 나는 등급 때문에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의 편제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이따가 보여드리면 그걸 감안해서 한번 보시고요. 이제는 이제 선택 과목이 엄청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이 나오는 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과 전형으로 가려고 해도 좀 등급 나오는 과목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면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대입 전형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과목이 등급이 뜨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학과를 좀 집중적으로 탐색하는지를 보고 그 학과에 맞는 선택 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시를 보더라도 내가 수능 공부할 거야 하더라도 이제는 지금 상위권 대학들에서 서류 전형을 20%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처음에 서울대가 시작을 했고 이제 연고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서성원까지 내려오는 추세예요. 그러면 서류를 뭐를 보냐면 학교 교과서에 학교에서 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 어떤 교육과정이 되어 있다. 우리는 어떤 과목들을 개선해놨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과랑 관련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걸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일 1순위로 봅니다. 얘가 우리 과에 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보는 게 첫 번째가 그 과목을 선택했나 안 했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를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개설돼 있어요. 그럼 얘가 고3 때 양자역학을 선택을 안 했어. 그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안 했는지. 물리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왜 양자역학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타당성이 없으면 서류 전형에서 조금 감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만큼 선택 과목의 중요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 요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9등급제로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5등급제로 다 바뀝니다. 그 말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2028년 대입 개편으로 입시를 준비하실 때 앞에 입결을 보고 내가 그 다음을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입결을 볼 수 있는 게 9등급제 입결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9등급제에서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5등급제에서는 1등급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을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을 받으면 1, 2등급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급 1등급이라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등급의 수준이 폭이 넓어졌어요. 그러면 대학에서도 이 1등급을 진짜 1등급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죠? 그러면 그 1등급의 수준이 높다 낮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서류로 판단합니다. 네, 비교과 활동들로 세특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 4등급 중 4등급 중반 정도가 이제 2등급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34%까지입니다. 그리고 3등급이 66%까지예요. 그 말은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3등급 정도를 받으면 지금 9등급제에 한 50등급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입결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5등급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평가를 하는데 등급만 나오는 건 아닌 거죠. 성적표에 또 다른 것들도 같이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퍼센트가 나뉜다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00명이 있는 학교 정원에서 10등 정도 하면은 정교 10등 정도 하면은 1등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들이 다 지금 등급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택 과목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깔립니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져요. 그 말은 학생들이 갈린다는 거죠. 100명인 학생들이 2학년이 된과 동시에 30명씩 갈린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명 중에서 내가 10%라면 그 안에서 3등은 해야 1이라는 숫자를 가질 수 있는 과목이 된다는 거죠. 요렇게 지금 성적표가 대학에 보여진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과목의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까지 다 등급제가 나오고요. 대신 사회랑 과학은 융합 선택 과목은 등급제가 아닌 성취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교육부에서 내놓은 과목 중에 한 9과목 된다고 해요. 근데 그 과목들은 대부분 학교들에서는 3학년 2학기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는 다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 하셔야지 내가 좋은 결과를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3학년 1학기에 가서 수능 준비해야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점수를 좀 보시면 성적을 내는 점수를 보시면 원점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가 들어갑니다. A부터 E까지. 성취도랑 등급은 다릅니다.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교 자체의 난이도와 학생들 수준을 봐서 몇 점까지는 A를 주고 몇 점까지는 B를 주겠다 해서 학교 과목별로 다 다르게 성취제를 줍니다. 다릅니다. 이거는. 그리고 5등급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퍼센트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입니다. A가 몇 퍼센트인지 B가 몇 퍼센트인지를 공개하고요. 과목 평균 나오고 수강자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빠지는 게 2015년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있었던 게 빠지는 게 이겁니다.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표준 편차를 제공한다 안 한다의 차이는 혹시 아십니까? 표준 편차를 제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표준 편차를 제공하면 이 학교 학생들이 이 학생이 있었던 그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다 못하는 학교였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목고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게 블라인드로 올라가는 서류라 하더라도 특목고 학생이랑 일반고 학생의 서류를 보면 판단이 섭니다. 얘는
90점 맞고도 2등급이면 이 학교는 표준 편차를 봤을 때 잘하는 학교구나. 일반고 중에서도 뭐 각반고가 있는 학교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소스를 이제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점수만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90점대를 맞은 학생들이 뭐 1등급, 얘도 90점대를 맞았는데 2등급이에요. 원점수는 똑같은데 1등급과 2등급입니다. 그러면 이걸 판단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2등급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럼 뭘로 평가합니까? 이때 서류 전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마다 지금 입시 전형을 아직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이죠, 내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고 내후년쯤 돼서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우리 대학은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겠다. 분명히 서류 전형이 좀 더 플러스 되는, 교과 전형 안에서도 서류 전형이 좀 더 플러스 되는 유형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조금 빨리 결정을 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학 라인도 어느 정도는 정하셔서 그 학과와 학교에 맞는 입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등학교를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학교가 원하는 대로 내 성적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수능은 이렇게 바뀌고 있죠. 국어도 선택 과목이었고 수학도 선택 과목이었고 사회, 과학도 다 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갑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언제 배워요? 1학년 때 배우죠. 1학년 때.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가지고 3학년 수능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 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시험을 쳐야 되고 바뀌지 않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영어는 그대로 갑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입학 전형이 나오진 않았지만 최저를 맞춰야 되는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수능으로 최저를 맞추는 어떤 충족 요건 같은 거죠. 그렇죠? 몇 등급까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맞출 수 있는 등급은 영어가 제일 안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지금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도 예시 문항들이 지금 몇 번 떴어요. 그죠? 교육부에서 예시 문항 우리 이렇게 낼 거야 하고 내셨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거의 지문 자체가 길어요. 그죠? 지금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수준을 냅니다. 통합사회니까. 이때까지는 뭐 사회문화라던가 선택 과목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문제를 변별력 있게 내려니까 좀 더 다양한 지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어는 그대로 간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최저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오시면 영어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평가에다가. 그죠? 나머지 한두 개 등급만 맞추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2합이나 3합 정도 수준의 대학 입학 그 요강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런 충족 요건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입 개편, 내신, 수능이 바뀌는 거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요? 진로 연계 선택 과목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선택을 언제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2학년 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름방학 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학교에서. 1학년 여름방학 전이에요.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우왕좌왕하겠죠. 1학년 여름방학 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2학기 개학함과 동시에 한 번 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확정처럼 말씀을 하셔요. 학교에서. 왜냐하면 다음 해 편제를 만들어야 되고 시간표를 짜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달에 바꾸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게 싫어합니다. 바꾸는 준비다. 바꿔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 좀 별로 안 좋아하시죠. 학교에서 강사도 섭외해야 되고 선생님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원수형 내신이 좀 강화될 겁니다. 원래는 선원수형의 수능으로 가려고 했다가 처음에 여러 가지 미래형 수능 어떻게 할 거냐 포럼을 열었을 때 논서수령으로 가겠다. 그래서 IB를 따라가겠다. IB처럼 우리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죠. 우리나라는 공교육에 대해서 좀 신뢰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걸 못 믿겠다. 그럼 먼저 학교 선생님들을 트레이닝 시키겠다가 먼저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학교들에서 논서술형 평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평가 계획, 그 다음에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고 세세하게 내놓습니다. 실제로 이건 수행평가 이야기이긴 한데 이번에 경북여고에서 부사학을 얘기해서 경북여고에서 수행평가를 했는데
수행평가 내용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마다 다 다른 주제로 보고서를 내니까 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이렇습니다. 이유를 적을 때 마지막에 때문이다를 반드시 명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문이다를 안 적으면 감정입니다. 이런 식의 아주 디테일한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지필평가에서도 그런 디테일한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감점을 매기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을 훈련시키고 결국 수능에 이 논서수령을 만들어 주겠다. 지금 그게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신에 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서술형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평가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수행평가가 전체 성적에서 몇 퍼센트 차지할까요? 중학교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네, 40% 맞습니다. 네, 40% 차지해요. 이 40%가 무시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통합과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행평가만 100점을 맞으면 자, 지필평가는 방금 보신 것처럼 뭐예요? 상대평가로 나눠집니다. 근데 수행평가는 뭡니까? 기준만 충족하면 내가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때문이다를 적으면 감점을 안 받습니다. 내용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틀만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만 잘 받아도 내가 이미 40점을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필평가 성적이 좀 낮다 하더라도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만들어가는 탐구 보고서라던가 심화활동으로 더 확장시켜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학교들이 이미 고교 학점제는 우리는 이제 시작하지만 학교들에서는 이미 한 5, 6년 전부터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특히 수성고 같은 경우에는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였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편제가 엄청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학교들보다는 훨씬 편제를 좋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한테 오는 학생들은 서류를 확실하게 적어주겠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지금 그렇게 입결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최저를 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합격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결국 수능 최저가 못 맞춰져가지고 탈락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 수능 공부를 학교에서 시켜주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 나름의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 맞춰가지고 2합, 3합을 맞춰내면 그 학생들은 올라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이화여대 교육학과 무슨 교육, 국어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이 수성고에서 1차가 무조건 최초합이 됐어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서류가 그만큼 퀄리티가 좋았다는 거죠. 이화여대에서 국어 교육과를 서류로 통과했습니다. 그만큼 퀄리티 있는 서류들을 적어주시고 계신 거죠, 선생님이. 그리고 입학 전형별 대비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때가 교과를 먼저 포커스를 맞출 건지 종합을 맞출 건지 논술을 조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고3 가서 그때 가서는 뭐 선택을 하시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지금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시는 걸 지금 추천드려요. 그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정말 상위권 한 16개 대학 안에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과에 목숨을 거시고 교과 목숨을 거시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서류 전형을 가지고 조금 노려보겠다. 노려보겠다. 인서울까지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같이 좀 채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됩니까? 하이브리드가 돼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서류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탐구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요거는 대강에 그냥 입결을 넣어 놓은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뭐 의대, 치대 이렇게 완전 최상위권을 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등급 초반, 극초반 때는 지금 학교 추천, 지역 균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다 이름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학들이죠. 네, 우리가 다 꿈꾸는 대학들이죠. 네, 그래서 1등급 초반인 학생들이 가는 것들은 대부분 학교 교과 전형으로 갑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근데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는 건 그 학교에 할당된 학생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극상위권 학생들이 좀 추천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학교에서 못 받으면 할 수가 없죠. 요렇게. 근데 좀 점수가 내려온과 동시에 뭡니까?
학업우수, 미래인재, 두드림 이런 전형들이 생깁니다. 요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름들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등급이 조금 애매하다, 애매할 것 같다. 아까 우리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서 1등급은 1등급인데 점수를 환산했더니 조금 낮은 1등급 말쯤 되더라. 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2등급, 그러니까 5등급제에서 2등급을 받았을 때 이 학교들을 노려볼 수 있을지는 솔직히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내가 1등급 안에 들어갔긴 하지만 조금 뒷부분에 있다 하는 친구들은 서류를 좀 더 보강하시고 면접 준비 확실히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도 면접으로 그런 것들을 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한 번씩 뉴스에 뭐 3등급인데 4등급인데 어느 학교를 갔다더라 뭐 이런 뉴스가 뜨잖아요. 그 친구는 서류가 완벽했다는 거예요. 또는 면접을 완벽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걸 퍼센티지가 높게 봅니다. 교과를 아예 안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경북대학교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도 안 봅니다. 수능 최저가 없고 대신 면접이 차지하고 있어요. 면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이에요. 서류를 1차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면접을 통해서 그 학생을 보강해서 뽑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저도 없는 전형이죠. 그런 전형들을 좀 노려보시면 내 등급보다 좀 더 높은 학교를 지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등급 초반,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 3등급 초반이니까 저희가 한 5등급제에서 2등급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5등급제에서 한 2등급 초반쯤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인서울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대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보실 수 있다. 근데 내가 요 등급은 일반적인 등급이고 그러면 내가 내 학교에 내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 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네.